지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을 할 것인지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경우 또는 그 반대로 움직였을 경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먼저 이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얘를 뒤집어도 됩니다.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차트는 인버스가 있겠죠. 자, 인버스 차트, 자, 하락을 계속해서 하다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준다 그러면은 이평선들이, 하락하던 이평선들이 완만해진다. 완만해지던 이평선들은 가까이 붙을수록 다시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랬죠. 그럼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거치면은 이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확산은 위로도 할 수 있고 아래로도 할 수 있고, 장기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장기 이평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위로는 480, 그 다음에 240, 밑으로 120. 자, 완전 역배열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그림인데 지금 241선과 121선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481선은 한참 위에 있죠. 한참 위에 있다는 거는 이 선들과 이격이 벌어져 있다.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이제 장대 양봉, 뭐 상한가 캔들이나 뭐 그런 종류의 양봉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고,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벌어져 있는 이평선 근처까지,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자, 이 많은 이평선들을 동시에 위쪽으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481선을 끌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게 더 쉬워 보여요? 얘를 끌고 올라가는 게 쉬운지 아니면은 얘를 끌고 내려오는 게 쉬운지? 이 친구를 끌고 내려오는 게 더 쉽겠죠. 그렇다면 결론은 얘가 여기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친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고, 주가가 여기서만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밑에 있던 이평선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 기울기를 봤을 때 이 기울기대로 한 3개월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3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계속해서 한다. 올라오던 121선은 뭐 대충 이 정도. 그렇다면 주가가 여기서 이제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81선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대충 3개월이니까 뭐 3개월을 더 붙여서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교차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간에 이 친구가 기간이 이제 흐르다 보면은 상당히 가까워지겠죠. 물론 그 안에 주가는 이탈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위에서 머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모이는 자리에서는 어느 방향이든지 한번 확산을 시킬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친구가 지금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얘가 붙으면서 장기 이평의 저항을 받고 재차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결론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간. 다시 코스피, 월봉.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커다란 하나의 양봉이죠. 그렇다면 커다란 양봉의 중심을 지지하면서 정확하게는 이 중심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신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바로 앞에는 커다란 음봉 캔들이 보이죠. 음봉 캔들의 중심을 일단은 넘어가야 된다. 얘가 상승을 시키더라도 일단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자리가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밑꼬리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자리가 대충 뭐 2820 정도.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치고 올라갈 경우는 대충 요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소화를 시키고, 혹시라도 이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거에 이제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죠. 물론 이 친구가 올라가면서 저항을 살짝 받고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자리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못하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다시 언제든지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때문에 크게 무리해서 이런 자리에서는 따라갈 필요가 없다. 얘가 반등이 나오면서 얘가 올라가도 되는 거야 하면서 잠시 멈칫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여기서 저항을 맞고 흘러내리는 경우, 아니면은 이 캔들 밑으로 다시 한번 빠지는 경우, 인버스 차트의 장기평까지 맨 마지막 남은 481선까지 그 근처까지 올렸다 빠지는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여기까지 올라갈 때 따라가면 되죠. 자, 아까 인버스 차트에서 6개월이라 그랬죠. 6개월이면은 요 정도 기간. 자, 481선도 이제 완만해지는 구간에 접어들었고, 하지만 추세는 계속해서 상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락하던 121선, 그 다음에 241선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 전후로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장기 이평이 상위 이평, 더 큰 장기 이평을 깨고 내려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역배열을, 완전 역배열을 만들러 이제 다 깨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요거 반등한다고 여기서 이제 아유 좋아 죽겠네, 뭐 힘들어 죽겠네,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이 큰 애들이 여기서 돌리는 과정. 그럼 뭐부터 돌려야 돼요? 21선? 아니죠. 61선을 돌려야 됩니다. 61선. 61선을 돌리려고 하면은 주가가 이 위에 있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럼 하락하던 61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평선을 완만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주가 바닥을 잡아줘야 된다. 위에서 잡던 아래에서 잡던 일단 잡아줘야지 이평선들이 완만해집니다. 61선이 완만해지면서 고개를 드는 그 시기에 하위 이평들이 고개를 다 쳐들고 있다. 그렇다면 대형 바닥을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이 자리를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대로 61선을 돌리지 못하고 자 21선이 다시 깨고 내려오면서 하위 이평들이 고개를 바닥으로 쳐박고 있으면은 이 친구가 완전 역배열을 한번 찍으러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하나의 기준을 두고 주가가 왔다 갔다 갔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오겠죠. 돌아오는 거는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서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얘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중심 위로 올라타야 된다.
자, 이 부분이 분기점이죠. 이제 분기점에서 대충 뭐 이렇게만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심이 여기죠. 그럼 두 영역을 나눠서 자, 이 부분에서는 위험에 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가 되겠죠. 또 반대로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지만 요 밑바닥에서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벌어져 있다가 수축이 되면서 수축이 되고 다시 벌어지죠. 점점 커지죠. 여기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의 기준을 두고 그 다음에 주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제는 다시 가면서 끝까지 못 가고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갈 것인지,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가도 되죠. 여기서도 똑같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요 기간 20일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충 요 위치 20일의 평균값이 내려오고 있다.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얘의 평균값과 얘의 평균값이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도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60일 전으로 가보면은 하나 둘 셋 이 위치죠. 그럼 아까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전후 하나 둘 2개월 3개월째 흐르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60일선을 올리려 그러면은 여기 위로 주가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3개월 후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죠. 물론 주가가 여기 위로 바로 치고 올라간다 그럴 경우는 이 얘기가 이제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가 가까워졌으니까 얘가 현재 이격이 크기 때문에 끌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4개월째 5개월째 바닥만 잡아준다 그러면은 이평선이 완만해지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저점을 깨더라도 여기서 다시 바닥을 잡고 이평선들을 완만하게 만드는 구간, 이 부분도 참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짧게 볼 경우는 지금 자, 여기는 음봉이죠. 음봉, 그 다음에 양봉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음봉. 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음봉에 저항을 맞고, 양봉은 내려올 때 지지를 받고, 반대로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뚫고 내려올 경우는 저항을 받고, 그럼 이 부분도 양봉 양봉 양봉이죠. 다음날 어떻게 이제 캔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 양봉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밑으로 빠졌을 경우 지켜주고 넘어가면 좋은 거죠. 아주 짧은 캔들 매매로 봤을 때. 앞으로 중요한 건 뭐다? 돌파한 자리는 사랑, 사랑, 아, 그건 마치